3월 말경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 트럼프와 시진핑이 트럼프가 그 지어놓은 리조트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이 점점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대감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부 다 상승 마감하면서 다음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앞으로 다가온 또 북미 회담과 미중 무역 협상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우리 투자분들이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 시간대인지 아니면 이제 밀리는 시간대인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살짝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주식하는데 이번 주 주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장세에서 특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5G 상용화에 따른 보안주의 급등,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한가를 쳤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무슨 종목이죠? 힌트를 좀 드려? 차이나 그레이트 또 급등을 했죠? 헝성그룹 또 급등을 했죠? 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런 친구들도 급등을 했죠?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그쵸.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죠? 중국 기업. 애새끼들이 원래 중국 기업이요. 중국 시장에 있는 애들인데 상장을 우리나라 땅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저희 부강약품이라는 기업 아시죠? 종목? 부강약품도 자회사 중에 하나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글로벌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증시에다가 상장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유명하기보다는 국외에서 유명하다, 국외에서 입지가 더 높다 하면은 굳이 꼭 국내에다 상장시키지 않고 외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중국 입장으로 보았을 때 중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다 상장하는 게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나라에다가 상장을 시켜놔요. 그렇게 있는 애들이 요런 친구들이죠.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뭐 헝성그룹이라든지 이스타아시아 홀딩스라든지 뭐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게 뜬금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무슨 내용 없이 뜬금포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뜬금포의 급등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상승이에요. 5G 상용화에 따른 보안주의 급등,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급등, 그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되어 나오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를 짓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지어야 돼요. 세계 증시의 동향도 미 증시의 상황과 중국 증시 상황과 우리나라 증시 상황의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은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전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주는 섹터와 테마, 업종,
이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잘 찾게 되면은 앞으로의 주도적으로 올라갈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종목,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섹터,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지.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딱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찾는 거를 우리 투자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짓게 되면은 다음 주의 장세, 그리고 2월달 말까지의 장세, 그리고 3월달은 어떠한 흐름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시장을 보이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신 것 같고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 보안주의 급등과 국내 상장 중국주의 급등에 북미 회담과 미중 협상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 중. 이 모든 상황, 북미 회담, 미중 협상, 모든 것들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 중인 상태이다.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트럼프란 인물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2020년 대선에 성공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문매를 맞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전혀 없는 그냥 제로, 그냥 기업인, 부동산하고 카지노하고 호텔 사업하고 한 그냥 기업인, 공적인 자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공직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가 대통령인 초유의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약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첫 공직을 대통령으로 맡았으니, 그죠? 그동안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갑자기 뜬금포로 들어온 사람이 1등의 권력 최고 지위를 차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나니 가만히 둘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난적인 여론이라든지 공격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인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회원님들, 동네 앞에서 슈퍼 장사하는 사람들도, 동네 앞에서 호떡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죠? 기업인인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새끼가 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동네 앞에서 호떡을 판다고 하더라도 호떡에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팥고물 같은 거, 뭐 콩고물 같은 거, 무슨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 같은 거라도 어떻게 좀 대충 최대한 싸게, 그리고 비싸게 하려 최대한 비싸게 하다 보면 약간 좀, 그죠? 양을 좀 줄여서 판다든지, 뭐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죠? 비윤리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거 해야지 그 마진이 남아서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어떤 자영업자 들도 기업 활동을 하려면은, 영리 활동을 하려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적당한, 뭐 100% 그냥 뭐 도덕 교과서 같은, 그렇게 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판을 키워서 부동산 판을 키우고, 호텔, 카지노 이걸로 하게 되면은 정치적 라인하고 정권 라인하고의 굉장히 이제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지만 다 따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뭐 따졌겠습니까? 뭔가 이제 충분한, 그죠? 기반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런 활동을 해왔겠지. 그래서 싹 털어내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할 거리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생긴 거죠. 이 사람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뭐 만행 이라는 표현으로 공격할 거리를 이제 쫙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아니지.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죠? 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걸로 찐따를 놓게 되면은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를.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대선이라는 자리를 내려오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공격을 이빠이 다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뭐 성적인 뭐 스캔들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요게 2020년에 대통령직을 한 번 더 수행하기로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죠? 이 공격을 하려고 쌓아놨었던 이 모든 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공소시효 만료라고 부르죠. 시효가 만료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공격할 수 없는 상태, 그죠? 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에게는 개인적으로도 2020년에 진행하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성공해서 대통령 임기를 한 번 더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죠? 그동안에 이제 막 뭐 기업가로서의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무마가 돼버리는, 청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대통령직에 있었다가 바로 그냥 무슨 뭐 범죄자 되는 것처럼, 범죄자라는 어떤 낙인, 어떤 범법행위를 한 사람의 낙인을 지켜서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떤 이렇게 범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적들을 그죠? 한 방에 클리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온 거지. 최고 권위자의 시점으로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2020년 대선이 엄청난, 본인 개인사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란 인물이 2020년의 재선에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 이번 임기 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알려드렸었죠. 트럼프가 2020년 재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의 뭐 무조건적인 카드. 첫 번째는 평화, 두 번째는 경제. 평화. 전 세계 눈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최고 권위자, 리더 오브 더 리더, 전 세계의 리더 입장인 미국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하게 되려면은, 그죠? 이 뭔가 이제 뭐 폭력적이고 뭔가 이제 비윤리적인 이런 색깔을 싹 다 지워내야 됩니다. 아예 그런 어떤 신분적인 부분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그죠? 본인의 색깔을 세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 전 세계적인 평화, 그죠? 이 평화라는 카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전 세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개 샹놈의 새끼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샹놈의 새끼를 우리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린다 하게 되면은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적인 대통령,
역시 더 리더 오브 더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게 되고, 그죠? 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서 전 세계 평화에 공조한 인물로서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갖춰지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이게 결론적으로 북미 회담을 통해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남북 평화 통일, 개코 같은 소리예요.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북한을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북경협주 있죠. 남북경협주가 바로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그죠? 대북주들이 이런 이슈를 타고 급등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남과 북이 만날 때 급등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만날 때 급등을 하진 않잖아요. 남북 경협주들이 대북 관련된 종목이. 그리고 언제 급등을 해? 북미가 만날 때 급등하죠. 북미가 만날 때. 그죠?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 명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어떤 평화의 무드를 이끌어내고 자체적으로 어떤 뭐 남북 통일의 어떤 무드를 이끌어낸 게 결코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미국으로 인해서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조지지 않았다면은 북한이 말을 그렇게 순순하게 잘 듣고 북미회담 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2018년도 미국이 중국을 패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죠? 꼬랑지를 내리게 되고, 중국의 어떤 속국 입장에 있었던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쵸? 미국이 원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니까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그런 화해 무드가 만들어진 게 된 거지. 우리와 북한이 양측에서 아무리, 그죠? 만나고 싶어하고, 다리를 잇고 싶어하고 철도로 놓고 싶어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간 미국을 통해서 진행이 돼.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2018년도 6월까지 상승하다가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뭐 아난티나 이런 것도 급등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올해 2019년도 2월경까지 저희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 한 2월경까지 또 상승을 해주고,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막 터지다가 고점 한번 찍고 서서히 또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은 2018년 6월까지가 있었던 이벤트가 뭐냐면 1차 북미 회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2월 최근까지 또 한번 시세가 2차로 나왔던 게 또 2차 북미 회담이 있었으니까 또 올라간 거고, 남북이 만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이 만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대북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대북 평화 무드라는 거는 남과 북이 주인공이 아니라 미국과 북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난 일정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테마주들이 고점을 찍고 죽어버리는 거지. 북미회담 1차 북미회담이 열릴 때까지 6월달까지 올라가다가 북미회담 열리니까 다 작살났잖아요. 그죠? 2차 북미회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또 2차적인 반등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시대가 최근에 있었었지. 그러다가 이제 일정 거의 다 다가오게 되니까는 슬슬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1차 상승 작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번 있고, 이번에 12월서부터 대략 한 2월까지 2차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 2차 북미 회담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는 제 생각에는 생명력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얘기했잖아.
북한하고 남과의 이제 평화 무드는 우리나라 남북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북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북미가 주인공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원하는 바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 평화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평화라는 카드를 쥐어내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돼. 냉철하게 봤었을 때 남과 북이 평화가 된 그 평화의 통일이 이뤄지는 상황을 과연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입장일걸. 속내를 따져보게 되면은 왜? 그 수가 만약에 이제 전 세계적 어떤 평화의 무드가 수가 틀렸어. 수 틀리면은 전쟁이 나야 되거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옛날에 있었던 그죠? 2대 올록일적 갈등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 국가. 얘네마저도 이게 다 끝나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쟁이 필요해질 때 그만한 명분을 낼 수 있는 데가 없어. 남겨놔야 돼. 수 틀리면은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 틀리면 싸울 수 있게 이게 갈라놔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평화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니까 그죠? 정치판이나 이런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직접 산 증인이시니까. 만약에 진짜 평화적 공조, 그냥 진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왜 안 풀어놨겠어요? 언제라도 빨리 이제 통일이 될 수 있게 환경 조성해서 진작에 남과 북이 만나고도 남았을 만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갈라놓은 상태이죠. 필요에 의해서 갈라놔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이니까. 그죠? 한반도라는 곳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놔줘야지 이걸 빌미로 여러 가지 카드를 쓴단 말이야. 미중 간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풀어놓는다. 평화 통일을 하도록 그냥 가만히 냅둔다. 결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북한의 평화적인 논조를 보이느냐 이거라니까. 의도는 이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2020년 트럼프라는 사람이 재선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평화라는 키워드를 본인의 어떤 상징적인 요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죠?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2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논조점이 확실하게 찍히게 된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은 북한이란 나라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만날 이유도 없고 더 만날 힘도 없고 시간도 아까워. 얻어낼 거 다 얻어냈는데 뭐하러 또 만나. 신선 도모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죠? 그래서 이걸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서 나와주는 게 북미 회담이라는 게 진정한 참 의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북과 관련돼 있는, 북한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우리 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짜 3년, 5년, 뭐 8년, 10년의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슈와 테마라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가고 시장이 좋을 때마다 오히려 떨어져 주는, 그죠?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갖는 종목이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 1차 사이클 돌았고 이번에 또 후반부에 이제 2차 사이클까지 돌았기 때문에 대북주는 어떻게 보면은 빨 만큼 다 빨아낸 상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대 주주들도 물량 많이 줄여냈고 장내매도 던지고 장외매도 던지고 해서 지분을 다 축소해버린 그런 기업들도 여러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자회사의 지분 매각. 그죠? 냉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졸라 다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키워드 외에는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1960년대나 어울릴 만한, 1970년대나 어울릴 만한 4차 산업을 얘기하고 5G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이죠. 대북주들이.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은 북한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북한은 아직 우리나라 그쵸?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장사하면 된다라는 명목하에 대북주로 엮어서 띄워버려서 개인들이 달라붙어 뭐 8년 10년 15년 갈 것처럼 포장해버리게 되면은 그죠? 개인들이 들어가고 개인들이 시세 올려주는 과정 속에서 물량 팔고 나오고 하면서 1차 사이클 작년도에 한번, 2차 사이클 이번 후반부에 한번 그렇게 한 두회 차례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시기적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국에서 만질 필요가 없어지는 일정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테마주의 사이클에 의해서도 그렇고 본 파동 작년에 보이고 설거지 파동 이번에 2차적으로 보이고 하면서 끝난 걸로 보이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뭐 짐 로저스가 뭐 인생을 걸어가지고 뭐 북한에 투자를 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세로 가다가 이제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 같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뭔가 통일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전망들의 내용들을 맹신하셔가지고 그쵸?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북 관련된 테마주들의 그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들에서도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좀 냉정하게 보았을 때는 전형적으로 1, 2차 사이클을 통해서 아무리 때려 죽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한다 하더라도 대북 관련된 종목은 우리 증시 상황과 같이 움직여 줄 수 없는 종목, 전형적인 개별 테마주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면은 그죠? 이 북한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또 2차 북미 회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다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같이 올라갔었던 뭐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수소, 대북, 그리고 뭐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최근 2018년도 12월서부터 최근 한 뭐 1월, 2월까지 이렇게 좀 기승을 부렸던 그런 3개월간 한 좀 기승을 많이 좀 부려줬었던 종목들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갔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북미 회담 일정을 통해서 다 이제 뒤져 나가러 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옥불을 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된다. 그죠? 그래서 북미 회담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분들은 굉장히 호재성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생각하는 북미 회담은 이제 악재입니다. 증시에 있어서는. 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끝을 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희들이 잘 갖고 놀았던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종료점을 알려주는 이벤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덩달아서 같이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끝을 알릴 수 있는 시간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냉정하게 상황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탈을 하는 거고, 그죠? 이 북미 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뭔가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옥불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띠 차리고 명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절대로 북미 회담은 호재가 아닙니다. 북미 회담이 있어서 이 일정까지 가는 과정이 호재인 거지. 그 일정이 이제 종료점을 알리는 시기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방 VR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라. 그죠?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좋은 건 없느냐? 당연히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더 많죠.
우리 증시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듭 얘기하죠. 예. 쓰레기성 종목들, 개별 테마주들을 통해서 원금 회복을 빨리 하려는 욕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예. 시장 상승 흐름에 맞춰서 시장 상승과 함께 원금 회복을 하고 계좌 회복을 하려는 그런 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된다. 천국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네요. 트럼프 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평화, 북한의 비핵화. 두 번째는 경제. 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5G 관련해서 보안주의 급등이 나오고, 예, 그리고 국내 상장 이제 중국주의 급등이 나오고, 한 이유에 대한 이런 시세가 나온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카드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장은 이제 개작사를 내놓은 상태이잖아.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거 무슨 그쵸?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새끼. 트럼프의 특자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는다. 다 저 새끼 때문에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란 사람 앞에, 그죠? 욕을 붙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왜? 증시를 굉장히 크게 띄워줄 수 있는데, 증시를 굉장히 크게 띄워주는 그 최전방에 트럼프란 사람이 이제 앞장서게 될 거라고. 그죠? 2020년이 되어서 재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트럼프란 사람은 분명 미국의 경제 상황을 미국의 증시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저는 거의 99% 정도의 확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증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요 지수들이, 주요 메이저 국가들의 지수들이 신고가를 다 쓰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신고가. 미증시도 신고가. 예. 저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 중국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 유럽의 주요 나라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면서 전 세계의 주요 나라들 있죠. 증시 자금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 나라들. 예. 그 나라들이 신고가를 다 써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크게 확신해요. 예. 그래서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평화라는 키워드를 얻어낸 상태에서 전 세계 증시 상황을 호조세로 만들어서, 예, 경제를 살린, 혹은 이제 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5G 보안주들이 상승하고 중국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미 증시가 2018년도를 계기로 해서 급락을 했고,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도 그 충격을 그대로 얻어 터져버렸죠. 중국하고 같이.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박살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 박살을 내놓은 데에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다고. 제가 그동안에 미중 무역 전쟁 발발 배경에 대한, 그죠? 그 내용을 충실하게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초서부터 목적성을 가지고서는 중국을 패대기를 친 거라고. 그죠? 중국이라는 땅에 미국의 달러 자산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 그죠? 미국이라는 자본시장 안에 미 달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다. 그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항복기를 흔들어 가지고 미 달러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2018년도에 떨어뜨려 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세를 만들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발발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이 자본시장을 오픈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오픈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산당 체제에서 어떤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죠? 예.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는 모습, 중국의 자본시장 오픈하고 경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시장이 오픈이 된다 하면 이건 엄청난 대사건이 됩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죠. 중국의 시총, 중국 증시의 시총은 중국 GDP의 30%밖에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선진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GDP의 100%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GDP만큼 시총이 형성되어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 내 시가총액 규모가, 중국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중국 GDP 대비해서 3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열어서 100% 수준까지 맞춘다 하게 되면은, 그죠? 정말 대규모의 자산 유입이 중국의 자본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죠? 그 과정에서 환율이 크게 변모한다. 이게 진행 중이잖아 지금. 우리 회원님들 미달러하고 중국 차이나 위안화의 환율 추이 계속 봐보세요. 미중 무역 협상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거는 위안화가 계속 평가 절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중국이 자본시장을 오픈한다는 걸 반증하는 내용을 환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 중국 시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팍팍 활성화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야 돼요. 미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수 있도록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죠. 지금 껐득하면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도 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긴축을 해야 된다, 이지라 했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갑자기 껐득하면 금리 인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3개월 만에.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그죠? 그 과정 속에 있다 라고 했었던 양반들인데, 미중 무역 협상하고 북미 회담하고 하는 상황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했어요. 금리 인하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연방 은행 총재들, 그죠? 뭐 세인트루인스,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여는 총재로 있는 양반들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지금 빅 이벤트인지를 투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계속 이런 변모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어 나가게 되면은 이거 경제 호황 상태가, 증시의 호황 상태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다. 그죠? 증시에 투자를 할 자금 자체가 그냥 커져버려.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이 더 생겨. 쉽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 회사 생활하시면서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 월급이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 근데 갑자기 사장이 미쳐가지고 월급을 900만 원씩 줘. 그럼 400만 원이 더 생겼잖아. 그럼 주식을 덜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400만 원 더 생겼으니까 주식을 덜 하자. 미친 거죠, 그죠? 400만 원 더 생겼으면 주식을 더 할 거 아니야, 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예전에는 한정적으로 굉장히 적게 있었다 한다면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식 투자 자금 자체의 캐파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력이 더 세 버리는 거지. 그럼 주식 투자할 돈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살 게 더 많아지잖아. 살 종목이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한 300만 원어치 샀다 하게 되면 500만 원어치 살 거고, 옛날에 한 1000만 원어치밖에 안 샀다 하게 되면 2000만 원어치 살 거 아닙니까? 돈이 더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0만 원씩 자금 유입을 했다. 근데 이제는 2000만 원씩 자금 유입했다. 그럼 종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시장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 트럼프가 연준도 상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정신인 새끼들이냐,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데, 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줘도 부족한 상태인데 금리 인상을 처하겠다고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분노를 표하면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대가리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죠? 목숨 내놓고 일하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작년도 12월 달에 했었었죠. 네. 그거 딱 쳐듣고 태도가 180도 돌변했어요. 상황 판단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지. 지금 뭐 북한 조져놓고 그리고 중국 조져놓은 걸로 보니까, 예, 트럼프 형 말대로 다 계획하에 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잘못 찐따 놓게 되면은, 예, 그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하자란 대로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2020년에 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미 연준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 뭐 이거 뭐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가 호전되고, 경제가 호전됐음을 증시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팩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은 무조건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그쵸, 피해가 굉장히 컸었던,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됐었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달러를 받아내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중국 시장, 예, 자체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걸로 전망이 된다고. 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나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미증시의 폭발적인 상승,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미증시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10년에 한 번 몰까 말까한 사이클의 시세가 나올 것이라는 걸 전망을 하고, 예, 주식을 처음 배우고 주식을 처음 경험하면서, 그죠? 예, 가장 큰 목돈을 벌어봤던 때가 바로 그때이다. 나는 그때의 상황이 지금 똑같이 온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때는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주인공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중국이 주인공이다. 난 중국 증시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된다. 나는, 그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예, 2008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죠, 못지를, 예, 중국 시장 상승했다 베팅해서 한바탕, 그죠,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볼 계획이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반응이 짓불 하나도 없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되니까 서서히 뭔가 감각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장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고, 그죠? 작년도 11월 달을 정확히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올해 1월 달, 2019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4조 원 규모로 들어왔는데 2018년도 한 해 동안 빠져나간 자금 6조에 거의 60% 이상의 자금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다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국내 시장에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을 잘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해를 못하고 맨날 이제 뭐 대북주 수소차 이런 거나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지옥을 좀 맛보고 있는 상태이지. 그죠?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종지부를 찍게 되면 더 가속 페달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의 상승과 함께 2018년도 최악의 상황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180도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의 시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장 시세 상승에 따른 여파로 우리 장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2020년 12월쯤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손실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복을 필히하실 수 있는 기회, 그죠? 이번 기회마저 놓쳐버린다 하게 되면은 언제 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 10년에 한 번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 인생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거듭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보안주라든지 중국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뭔가 이렇다 할 시세를 보이지 못했던 친구들, 그죠? 갑자기 쟤네들이 왜 올라가는 거지? 라는 생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위중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내용이 기술, 테크놀로지, IT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IT 기술 뺏어가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거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제 5G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5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뒤처지게 돼요. 원래 걔네들은 중국은 항상 카피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력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중국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IT 산업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이번 미중무역 협상을 통해서 요 기술력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딱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IT 기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중국입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하는데 반도체 기술이 성장하는데 SK하이닉스가 성장하는데 계속 방해 요소가 됐던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 대만,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기술력이 우리나라하고 엇비슷해지게 되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걔네들은 더 싸게 공급하고 우리는 비싸게 공급하는데 기술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걸 사? 싸게 살 수 있는 걸 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열의에 계속 처하게 되니까 못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IT나 이런 기술력 자체가 계속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경쟁 열의에 처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미국이 요걸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쳐주게 되게 되면은 그죠? 그동안에 이제 열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우위로 확 올라서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에 맞물려서 한국과 미국은 같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ED 장비주라든지 IT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기관계 러브콜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초저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는 섹터라고 보면 돼. 우리 투자자분들. 대북 테마 이런 테마 하루 만에 막 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을 통해서 원금 회복을 하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종목들을 등한시하는데 이제 분명히 경고했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빠르게 수익을 보려는 욕심을 버리시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다. 빠른 수익에 욕심을 내고 그런 무리한 테마주의 베팅을 습관적으로 계속 해 나가시는 분들은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G 관련 사업 중에서도 보안주들이 이제 시세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보안주들의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못 올라갔었던 애들이야. 라운시큐어 이런 친구들 2015, 2014 시즌에는 굉장히 고성장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2년 3년 동안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하향 곡선이야. 우하향 곡선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상한가 한번 치면서 시세가 빵 쳤단 말이지. 걔네들이 그냥 올라간 것 같아? 걔네들이 한 번 시세로 올라가서 끝날 것 같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올라갈걸? 제가 그때 그 시장 사이클 얘기하면서도 2015년도에 좋았던 종목들 3년 4개월 전, 3년 6개월 전에 시세가 있었던 종목들이 한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보안주들이 지금 그 중심에 쓰려고 또 쳐 올라오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중국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주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주들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 경험 짧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주식 경험이 5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왜? 2014 시즌 그리고 2012년도 2014년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중국주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런 애들. 그때 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었죠. 그때 중국하고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그때 그 관계가 좋았었으니까. 근데 그 관계가 좋았던 게 뭐 이전 정권이 잘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 있어요. 미중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주석 관계가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았어요. 원만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시장에 또 상장해 줄 테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자본시장 들어와라.
중국 내에서 성장하기 힘들지 않느냐. 공산주의 체제에서 돈 벌기 힘드니까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다 상장해라야. 그래서 국내 상장 중국주들이 막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괜찮다 보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때 떴었던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명동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뭐 중국어들이 막 적혀 있고 중국인들이 막 샬라샬라 하면서 밥통 사가고 마스크팩 사가고 화장품 사가고 하면서 엔화가 아니지 위안화 벌이를 많이 했었었지. 그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이제 급격히 악화됐죠. 트럼프가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했었던 2010 대략 한 6년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한 3년 동안 시세가 좋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주들이 갑자기 한 2, 3년 만에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가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투자분들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시세를 내면서 3년 만에 다시 들어온 상승 사이클을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이 이제 주도주적 역할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우리 투자분들이 최근에 사셨던 수소차, 대북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투자분들 굉장히 생소하고 주식 경험이 짧은 양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죠? 주식 투자를 적어도 5년 이상 하셔가지고, 그죠? 3년 전 시세, 2015년도 당시 그 인근 시점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 인근 시점에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은 이번 시점에서 굉장히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쵸, 그때 당시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때 당시 2015년도와 유사한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서 그냥 어설프게 시장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은 엉뚱한 종목들만 열심히 헤매다가 돈 벌 수 있는 게 다 날려버리게 될 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테마주들에만 자꾸 손길이 눈이 가고 당일 상한가 치는 종목에만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여전히 그런 종목들만 쳐다보면서 원금 회복기에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시장 이제 뭐 트럼프 재선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 고공행진 돼 있는 상태 되게 되면은 이제 슬슬, 그죠? 장을 조지는 시점이 또 찾아오기 시작을 하겠지. 거기서 한번 또 확 두들겨 맞게 되면은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려버리고 손실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하니까 계좌가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또 확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고. 시장이 좋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이 안 받쳐져 가지고 돈을 잃어버릴 환경이 많이 조성된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좀 까먹어야 됩니다. 좀 까먹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뭔가 수익을 내보려고 무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뭐 아마존 그런 어떤 늪에 빠졌을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냥 늪이 나를 빨아들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죠? 그래서 늪의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려가 있다가 밑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힘 한번 빡 주고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거 맞춰가지고 탈출해야 된다고. 시장도 똑같습니다. 늪에 빠졌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잣됐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하면서 왔다 갔다 동분서주, 그죠? 호흡만 가빠지고 하면서 하게 되면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목숨은 그냥 거기서 날아가는 거죠. 허둥지둥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죠? 시장이 악화된 상황을 그냥 전부 다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되었을 때 거기서, 그죠, 최선의 힘을 다해가지고 나오시게 되면은, 그죠, 그 이후에는 또 달려나가면 됩니다. 늪에 한번 빠졌다가 달려나가게 되면은 기억도 안 난다니까. 2018년도 참 기억도 안 나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약인지 몰라. 다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늪에 빠진 상황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인생의 주식은 거의 이제 뭐 악마 같은 존재로 기억이 평생 남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경제라는 키워드를 트럼프가 갖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재선이 진행되는 과정 때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장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다 돌아왔을 때 이제 뉴스들은 이제 바뀌어져 있겠죠. 경제가 굉장히 좋네요부터 해가지고 뭐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네요. 뭐 삼성전자가 몇 프로가 올랐고 코스피가 몇 프로가 올랐고 코스닥이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그제서야 주식도 하겠다고 이제 그 유모차 부대들이 이제 증권사 객장을 찾는 시간이 또 찾아오겠죠.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끝을 향해 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서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빠른 수익을 내시려고 욕심내지 말고 시장 상승 분위기에 맞춰서 가질 수 있는 종목, 3년 사이클을 가지고 새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대파동의 시세가 3년 6개월의 사이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죠? 그런 것들을 저가권에 충분하게 사놓은 다음에 시장 상승 효과 제대로 누려가시게 되면은, 그죠? 2018년도 한 해에 그 어떠한 손실을 보았던 간에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지금 3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서부터,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모든 것들이 착실하게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야. 끝이 아닙니다. 내년 연말까지 열려있는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거듭 강조하건대 작년도 12월, 올해 1월 사이에 많이 올라갔었던 시세를 막 20-30%씩 보였던 그런 테마성 개별주들 절대로, 그죠?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한시라도 빠르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리가 될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리고 시장 상승에 맞춰서 새로운 사이클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전에 우리 투자분들 별 관심 없게 봤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 그쵸, 2015년도의 사이클을 이어서 20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포트 저점에서 충분히 사놓고 계시게 되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계속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도 신고가 랠리를 쓸만한 그런 시점까지 와 있게 되면은 이미 계좌가 현재 대비해서 50%에서 한 100% 이상씩까지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도착지에 왔었을 때 뒤를 딱 돌아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누가 승리를 했고 누가 패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같은 시기에 찾아오는 장세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빠른 수익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무리한 테마주의 매매에 기생하려고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욕심이 화를 불러서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으로 날려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자빠집니다. 시장 상승에 따라 떨어지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승 효과에 맞춰서 이제 가는 종목들, 이거 왜 천천히 가지? 올라가긴 올라갈라나? 이거 계속 저점이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지지? 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쵸, 이미 충분하게 잘 사 놓으셨었으면은 이미 벌써 수익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수익률이 계속 커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팔 때쯤 보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이 50%대 혹은 100%대까지 올라가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열매를 딱 따먹게 되면은 계좌가 그 한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확 회복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 회복이 거의 끝 마무리에 다 와 있는 상황이 된다니까. 이미 우리 정방 회원 중에 벌써 계좌 회복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그런 방송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스탁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대외적인 경제상 움직이는 거 보게 되니까 진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뭔가 의심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베팅을 과감하게 초저바닥권에서 빡 찍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굉장히 호전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회원님들서부터 벌써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스타트인데, 이제 막 시작인데, 그죠? 미중무역 협상 도장 아직 찍지도 않았고 서류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MOU 그냥 서류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도 벌써 이 정도면은 나중에 그죠? 증시의 어떤 꼭대기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죠? 엄청나게 큰 수익금들을 계좌에 꽂으면서 이번 정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시기를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장을 보면서 계속 그런 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번에 중국장 상승했다가 과감한 베팅을 작년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2018년도에 저도 주식 투자 수익금들을 많이 좀 날려먹었어요. 작년도에 벌어놨었던 것들을 제가 원래 2018년도 연말쯤 돼가지고 한번 내 계좌도 한번 공개하고 싶다라고 했었었는데 창피하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11월 달 그때 명확하게 또 상황 보니까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해줬고 지금 상당히 계좌 호전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 저는 한 2, 3년 더 볼 거거든요. 2020년 12월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7,000포인트까지 전망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때쯤 되게 되면은 또 자신있게 우리 투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잡혀져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 투자분들도 그쵸, 과감한 베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태이다. 그동안에 우리 투자분들이 스윙식의 중장기석 집중 투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였다. 심리적으로 쫄릴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갖다 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2018년도에 어떤 하락의 충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맨날 단기 시세, 단타 종목, 급등주 이런 것들만 하시는데 다 말아먹을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그런 매매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중장기적 시세를 보려고 애초서부터 저점에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만 그죠, 또 살아남고 제대로 시장 상승의 효과를 보게 되는 시점이 오겠죠. 저는 이번에 북미 회담 일정 끝나고 미중 무역 협상 나올 때쯤 3월 말쯤 되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칼라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 계속 망설이고 하는 사이에 시장 분위기 다 바뀌고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의 천당과 지옥이 완성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죠? 지옥불에 빠질 생각이 없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죠? 우리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시장 상승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죠? 3년 만에 시세가 돌아와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교체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테마성 급등주들 나왔던 것들 정리할 거 반드시 정리하고 처리할 거 반드시 처리하고 하신 이후에 그죠? 새로운 포트 전략을 구성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정방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뭐 매매 성과가 나오는 시점쯤 돼서 우리 정방 회원님들 또 몇 천만 원 벌었네, 계좌가 몇 프로가 올랐네, 이런 얘기 들으신 다음에 항상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다 늦은 시간대 오셔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매매 성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정방에 들어와서 매매 리딩을 같이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죠?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는데